이번 주 프리미어리그가 참 이것저것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네.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기록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좀 스타트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리버풀 아스날 경기 재밌을까라고 했는데 안필드에서 리버풀 진짜 다르다. 딱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순위권을 봤을 때는 아스날이 당연히 더 유리하다고 예상을 받았고 그렇죠. 해외 배당도 아스날 승리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았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스날에게 좀 많이 승리에 대한 기대를 대부분이 좀 했었는데 리버풀이 역시 안필드에서의 자존심을 지킨 결과다. 하지만 안필드에서 언제부터 비겼다고 만족하나요? 맞아요. 이겨야죠. 맞아요. 저는 어쨌든 비긴 건 잘했으나 리버풀도 이제 이기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돋움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는 이제 팬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리버풀이 맨시티한테 좀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피드백이 됐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대4 패배에 대해서 클롭 예. 감독도 이 같은 실수가 나와서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일종의 전술 변경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오른쪽 풀백 아놀드의 아주 파격적인 중앙 미드필더 기용이었습니다. 아놀드는 뭐 그 위치도 뭐 어색한 선수는 아니죠. 원래는 예. 이제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맞아요. 앞서 성인 팀에서는 풀백으로 이제 도약을 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선수가 3-2-2-3의 이제 형태로 이제 예. 포메이션을 그렸을 때 두 명의 그 미드필더 파비뉴 옆에 아놀드가 서는 방식으로 빌드업 보조를 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좀 많이 쓰는 팀이 있죠. 오른쪽 풀백이 미드필더로 들어와서 삼선 미드필더를 보호하는 로드리 보조하는. 옆에 이제 스톤스. 맞아요. 예. 맨시티 이제 존 스톤스가 그랬던 것처럼 좀 예. 비슷한 예. 스타일을 보여줬고 로버스는 이제 후방에 왼쪽 스토퍼로 남아서 백스리의 후방에 대기하는 역할을 네. 맡았었습니다. 아놀드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사실 이제 파비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파비뉴가 원볼란치를 그동안 주로 서긴 했지만 리버풀 전술상 항상 파트너의 보조를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가 그렇죠. 파비뉴 옆에서 예. 보조를 해줬고 아니면 폼이 좋았을 때 핸더슨이 보조를 해줬고 아니면 이번처럼 아놀드가 보조를 해주고 예전에 모나코 때는 또 아예 파트너를 고정적으로 두는 4-2-3-1의 더블 볼란치에서 좀 뛰기를 했었던 선수였죠. 원볼란치를 진짜 혼자서 파비뉴가 보기에 네. 전술적인 파트너의 보조 없이 혼자만 서기에는 이 선수가 위치 선정에도 약간 애를 먹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에 둘러싸였을 때 은근히 좀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를 잘 두는 것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를 잘 두더라도 뭐 나비케 같은 선수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파비뉴는 생각보다 활약이 또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파비뉴가 올 시즌 좀 아쉽다라는 평이 있지만 그 네. 개인의 퍼포먼스도 있지만 저도 딱 형철이 의견 동의하는 게 티아고가 부상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핸더슨이 확실히 예전같이 못한다라는 게 함께 파비뉴한테 그런 수비 부담 이런 뭐 공격적인 뭐 패스를 뿌려주는 부담 이것들이 다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번에 아놀드가 또 예. 그걸 보조해주면서 아놀드 쪽에서 오히려 더 괜찮은 배급과 볼 운반 공격 가담이 나왔고 네. 이 뒤쪽의 미드필더 역할을 아놀드가 보다 보니까 얼리 크로스를 올리기도 되게 괜찮은 동선이 더 쉽게 잡힙니다. 평소에도 이제 중앙에 들어와 있지만 평소에 아놀드는 이 3선보다는 조금 더 밑선에 올라가서 맞아요. 좀 더 오른쪽 공격에 관여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정말 좀 미드필더에 가깝게 공수 양면에서 위치를 잡았고요. 이에 따른 효과는 저 존스랑 핸더슨이 보통 이제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내려오죠. 네네. 그래서 파비뉴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놀드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은 2명의 미드필더 존스와 핸더슨은 올라가서 공격 가담에 더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아놀드가 이제 수비할 때도 미드필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최종 수비진의 이제 백4에 속해 있으면 이 선수가 그 뒤로 들어가는 선수를 놓치거나 또 선수에게 좀 성급하게 달려들어서 결국은 팔을 쓰는 수비를 좀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놀드 선수가 미드필더로 이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부담이 진짜 더 뒤쪽에 내려갔을 때보다 직접적이지는 않았고 코나테를 일부러 오른쪽 수비를 거의 전담을 시켰어요. 네. 사실 웬만한 수비수라면 그 정도 넓은 범위를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코나테는 그래도 마르티넬리하고 제법 괜찮은 경합 구도를 펼쳤다. 마르티넬리가 몇 번 뚫어내긴 했지만 이거는 마르티넬리가 잘한 것도 있고 또 코나테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범위를 이제 전술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코나테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잘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놀드가 중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이 아니라 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거 측면 공격은 좀 잘 풀릴까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공격은 이제 아놀드는 측면으로 많이 예. 가담하지 않는 대신 전진성을 부여받은 핸더슨 그리고 뭐 왼쪽에 존스도 마찬가지죠. 이 선수들이 윙포워드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측면 공격을 풀었는데 아쉬운 점은 예전보다 핸더슨이 이 전술이 되었든 기존의 4-3-3 전술이 네. 되었든 오른쪽 측면으로 빠졌을 때 예전만큼 공격 지원을 잘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선 이 전술이 통했지만 저는 앞으로 밸런스적으로는 분명 코나테를 이렇게 맡겼을 때 코나테가 지쳐서 부상으로 빠지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코나테가 나오더라도 이걸
분명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어. 팀이 나오면 리버풀이 또 고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어. 봐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전진성을 확보해줘서 존스랑 핸더슨이 이번 경기는 뭐 나름대로 올라가는 역할을 네. 맡았지만 그러면서도 핸더슨에게 한계가 보였듯이 리버풀이 지금 중원 보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전술이 후반기 남은 일정 동안 계속 먹혀들지는 사실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맨유전 끝나고 보머스전에 바로 이제 맞아요. 예, 벌미를 예, 잡혔던 예. 것처럼 예. 저는 홈에서는 이게 좀 괜찮은 경기 운영이 됐지만 또 원정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형철이 말대로 좀 갑작스럽게 좀 전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점하고 시작을 했고 뭐 이후에 뭐 실점 이후에 만회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확실히 좀 적응이 필요한 전술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예. 2실점 했던 게 예, 사실 예, 되게 안 좋은 출발이었죠. 근데 그래도 리버풀 입장에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이 네. 선수들이 0대2로 밀리고 있었는데도 정신력을 보여줬다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이에요. 그냥.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은 해요. 특히 예. 그게 안필드에서는 잘 드러난다는 거. 그거 맞죠. 예. 이상하게 원정에서는 0대1로만 지고 있어도 못 따라잡거든요. 원정에서 그런 선수 피르미누입니다. 피르미노. 네. 피르미노는 예전에 원정남 시절에 그쵸. 불렸으니까. 예. 근데 요즘은 원정이 너무 약하고 예. 안필드는 그래도 이럴 때 위닝 멘탈리티를 기대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전술이다 보니까 경기 초반에는 리버풀 선수들도 좀 적응이 안 되고 맞아요. 거기서 삐걱대는 모습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전술에 대해서 선수들도 이해가 더 생기고 이렇게 뛰면 되는구나 하고 리듬이 좀 파악이 되고 무엇보다 아스날 선수들의 1대1 드리블 상황이나 패턴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죠. 왜 앞에 있는 뛰는 선수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수비한테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3-2-2-3 전술을 쓴 건 아스날의 공격시 대형인 변형 백스리의 3-2-5 전형에 1대1로 맞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백스리가 아스날 공격진 3톱에게 1대1로 달라붙고 그 위쪽에 이제 미드필더 4명이 아스날의 미드필더 4명에게 똑같이 1대1로 달라붙고 이걸 만들려고 클롭 감독이 전술 변화를 준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공격진이 슬슬 리버풀의 플랜이 뭔가 바뀌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알던 플랜이 아니네. 뭔가 경기 준비 패턴이 아스날이 좀 뭔가 깨진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리버풀이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하고 준비했던 전술이 아닌데 막상 상대가 형태가 바뀌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상대가 좀 무너져 있으니까 흔들려가지고 막 전술 적응도 못하고 균열이 알아서 생기니까 쉽게 공략을 했지만 맞아요. 갈수록 뭔가 바뀌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아르테타 감독도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그때 아르테타의 선택은 더 과감하게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조금 실리적으로 경기 운영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리버풀 팬이자 이제 축구 해설위원으로서 이제 리버풀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아스날 팬으로 살짝 빙의해줘요. 아스날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바로 빙의가 돼요? 빙의 되죠. 예. 진짜 지금 리그 우승을 아주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안필드 원정이 좀 이거 고비라고 비긴 거 생각하는데.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고민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일정상 네. 맨시티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전부터 이제 군어로서 우리 우승 힘들다 확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맨시티와의 맞대결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제 맨시티하고 경기 때 우리가 밀리게 되면 우리가 지게 되면 골득실에서 우리가 맨시티한테 밀리기 때문에 분명 우리 아스날로서는 걱정이 좀 된다. 그래서 안필드 가서 이거 2대0 리드 아스날 팬 입장에서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아르테타 감독은 저는 항상 칭찬을 하지만 네. 이번만큼은 좀 아쉬웠던 그래요? 게 그 조금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점점 실리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상대팀 리버풀이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 라인을 내리잖아요. 리버풀에 누가 있습니까? 풀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풀백들 상대가 내려가주면 땡큐지. 알아서 더 쉽게 올라와서 킥으로 박스 쪽에 지원을 잘해줘요. 결국은 아놀드가 또 그 동점골 장면 때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이 실점을 또 허용했는데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리버풀 페이스로 좀 넘어가게 됐고요. 네. 아르테타 감독이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 운영은 진첸코의 교체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거. 왜냐면 펠리스전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펠리스전은 물론 이제 이번 리버풀전보다는 조금 더 점수차가 더 벌어진 경기긴 했지만 그때도 펠리스가 마지막에 공세를 좀 퍼부었고 그때 아스날이 기세상 좀 밀리면서 이때 그래도 좀 빠르게 진첸코보다는 티어네를 좀 일찍 넣어서 왼쪽의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그때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혹은 그때만큼이나 진첸코의 교체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가서 티어니를 일찍 넣었어야 하지 않았나. 왜냐면 진첸코보다는 티어니가 그래도 수비력이 더 괜찮으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제주스와 웨데고르가 모두 80분에 나갔는데 사실 이때부터 저는 좀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스날 팬 입장에서 둘 빠지면 이거 공격 어떡하냐 뭐 측면에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외대고로 빠지면 이거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을 누가 배급해 줄 거야. 아니 제주스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위에서 볼 간수해 주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 제주스도 빠지고 웨데고르 폭넓게 움직이면서 볼 간수 순환 빌드업 관여 다 해주죠. 그 웨데고르도 80분에 나갔습니다. 전방에서 상대 눌러줄 선수 없고 볼 점유해줄 선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건 상대한테 그냥 흐름 다 내주고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리버풀은 계속 위닝 멘탈리티 바짝 올라있고 후반 내내 경기 지배했고 풀백들 올라와서 킥을 배급하고 피르미누 또 교체 투입되고 또 리버풀은
티아고도 교체 투입이 돼서 점점 템포를 더 살렸죠. 그렇죠. 또 다윈 누네스가 교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 엇나간 거야 네. 서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리버풀은 따라간 거고. 그렇죠. 아스날은 오히려 점점 아. 상대한테 너무 쉽게 볼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키비오르가 투입되면서 수비를 강화했는데 뭐 할 수 있는 선택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네. 숫자만 늘어나게 됐고 수비적으로는 큰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리버풀 팬으로 돌아가서 사실 좀 못 이긴 거 아깝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살라가 예. 페널티킥을 좀 실축했던 거. 예. 올 시즌 본머스전에 이어서 살라가 맞아요. 또 페널티킥을 실축했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리버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 살라를 왜 요즘에 답답해하시는지 알겠다. 제가 이제 살라 책을 쓴 입장에서 살라가 잘해야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데 그치. 어떻게 책이 나가자마자 이래서 아, 네. 또 이게 내 탓인가 약간 아, 이런. 그 찬호 형 콘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흔히 말해서 아다리가 안 맞아요. 예. 좀 찜찜해요. 예. 어쨌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살라가 좀 요즘에 활약을 못해서 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많이 무뎌졌는데 결정력도 떨어지고 영향력도 떨어지고 특히 결정력이 많이 이번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살라의 그 페널티킥 실축 그리고 이제 결정력의 문제. 살라만 좀 더 제 역할을 했다면 리버풀이 흐름을 탔을 때 더 점수를 낼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램스데일 진짜 기가 막혔어요. 램스데일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와 램스데일의 좋은 골키퍼야 진짜. 저는 이미 아스날 경기를 보면서 네. 램스데일이 이미 승점에 기여하는 선방들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했었다라고 좀 그때 WPT 골키퍼 팬들 네네네. 얘기했던 게 생각이 네. 나는데 아마 이제 그 아스날 리버풀 팬분들 외에도 이 네. 경기를 보신 분들은 램스데일이 진짜 올 시즌 굉장한 골키퍼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날 팬이랑 리버풀 팬이랑 세 명이서 네.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컨셉 리뷰. 예. 또 무승부니까. 맞아요. 예. 2대2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버풀과 아스날 경기 이렇게 형철이랑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